과학이 진실이라면 부재는 사랑을 키우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종종 남성들에게는 항상 곁에 있어 달라고, 여성들에게는 파트너를 항상 경계하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심어줍니다. 자, 이제 사실을 바로잡아 봅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관계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구축하려면 공간을 만들고 기준을 유지하며 소중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당신을 그리워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보여주는 모든 것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못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물러서야 하는지 아는 것을 통해 여성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9가지 심리적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미묘한 균형이며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이 차갑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올바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더라도 머지않아 그녀는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레이더에 항상 잡히지 않도록 하세요. 항상 문자나 전화를 하면 개인적인 목표나 목적의식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간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당신을 그리워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매일 같은 식사를 하면 단조로워지듯이 끊임없이 연락이 닿는 것도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의 항상 닿을 수 없는 것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본래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 끌립니다. 항상 연락이 닿지 않으면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문자나 전화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은 상대방의 절박함을 자극하여 매력적이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닿기 어려운 것에 흥미를 느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당신의 부재는 상대방에게 당신과 함께했던 웃음, 대화,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되돌아볼 시간을 줄입니다. 끊임없는 연락은 게임처럼 하지 말고 상대방 너머에 당신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삼으세요. 그들이 당신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숨 쉴 공간을 주면 그 공허함은 곧 당신 생각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끔 당신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은근슬쩍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관심 유도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자가 무관심해 보이더라도 당신을 깊이 그리워하게 하려면 냉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피쿠스의 지혜로운 말처럼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여자는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리면 간접적으로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미묘한 함정을 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이 전략은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고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매혹적인 사진을 올리거나 수수께끼 같은 상태 업데이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당신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작성되며 비록 그것이 환상일지라도 그녀가 당신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자제력이 시험되는 곳입니다. 그녀의 게시물에 관여하지 마세요. 좋아요나 댓글을 달지 마세요. 그녀가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무시함으로써 당신은 통제력을 유지하고 진정한 금욕주의자의 강인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최고의 복수는 상처를 입힌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그녀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의 행동에 의문을 품게 하며 결국 당신을 더욱 그리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자신의 온라인 활동을 봤는지 불안하게 확인했지만 당신이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침묵은 강력한 심리적 효과를 만들어 당신의 관심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조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금욕적인 접근 방식의 핵심 요소인 자기 수양과 통제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장과 관심사에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외부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금욕적인 태도는 강인함과 독립성을 반영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매력적인 자질입니다. 이 전략이 당신의 삶에서 더 광범위한 금욕주의 철학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 수양과 통제는 관계뿐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냉정한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계속 주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금욕적인 원칙에 따라 산다는 것은 강인함과 지혜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낭만적인 삶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당신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자주 인정을 구하는지, 그리고 자립심과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목표는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자제력과 감성 지능을 키우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현명하고 금욕적인 접근 방식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자신감과 평온함의 아우라를 키워 다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낭만적인 삶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켜 당신을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셋째, 온전한 자신을 보여주세요. 연애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당신을 그리워하게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없더라도 당신이 온전하고 충만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풍요롭고 흥미진진해야 합니다. 당신의 열정, 취미, 목표를 드러냄으로써 당신은 더욱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해집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세상에서 만족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면 그들은 그 일부가 되는 것을 그리워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삶과 그들과의 교류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집중하세요. 관심사를 추구하고 친구,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직업이나 교육에 투자하세요. 당신의 행복이나 만족을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면 그들도 그 일부가 되는 것을 그리워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존재를 더욱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약간의 신비감을 유지하세요. 그녀의 미끼를 성공적으로 뿌리치고 다가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면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잘 해냈다면 그녀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되 너무 흥분하기 전에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흥미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지만 절제가 중요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의 메시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설령 당신이 이미 메시지를 기다렸다 하더라도요. 누구도 자신이 누군가의 유일한 행복의 원천인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신 차분하고 차분한 에너지를 발산하세요. 답변은 간결하고 무심하게 하세요. 간단히 안녕, 잘 지내?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비로운 느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도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호기심의 균형이 그녀를 더욱 그리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녀에게 당신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흥미롭거나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면 다시 연락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절박하거나 흥미롭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면 그녀는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전략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요즘 세상에서 그녀가 당신의 활동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곳은 아마도 소셜미디어일 것입니다. 새로운 게시물이 없으면 그녀는 당신이 별로 바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이 없으면 사람들은 종종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려면 온라인에서 활동적이고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업적, 즐거운 외출, 그리고 삶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 게시하세요. 부정적이거나 지나치게 평범한 내용은 공유하지 마세요.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을 즐기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큰 성과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삶의 즐거운 순간들을 보여주는 것은 그녀에게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여성들은 남성의 삶에서 흥미로운 부분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며 당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그녀는 다시 그 일부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즉흥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받아들이세요. 예측 가능성은 때때로 지루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가끔씩 그녀를 놀라게 해주세요. 즉흥적인 모험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고 미지의 영역을 탐험해보세요. 그녀를 무시할 때는 그녀에게서 주의를 돌리고 놀라움에 집중하여 상호작용에 흥미진진한 반전을 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흥적인 태도는 그녀가 당신이 다음에 어떤 스릴 넘치는 놀라움을 선사할지 궁금해하게 만들어 흥분과 호기심을 유지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 공유할 무언가를 찾으세요. 관심 있는 사람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다면 의미 있는 것을 공유하세요. 비밀이든 공유한 경험이든 공통의 적이든 심지어 독특한 농담이든 이러한 공유 행위는 상대방과 친밀한 유대감을 즉시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의 미처 보지 못했던 면을 드러내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두 사람의 세상을 밝게 하는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둘 다 불편하게 느끼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조차도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당신은 오래도록 기억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보고 기억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주도권을 유지하세요. 상대방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지만 그건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은 탐정이 아닙니다. 상호작용의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모든 작은 행동을 파악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녀의 의도를 이해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대화를 멈추더라도 침착함을 잃지 마세요. 당신은 셜록 홈즈가 아니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에 반응만 하지 마세요. 주도권을 잡으세요. 그녀가 다가올 때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그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모든 기분에 맞춰주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항상 그녀의 부름에 응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녀가 당신에 대한 존중심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경계를 유지하고 당신의 존재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하세요. 아홉 번째, 의식적인 상호작용. 당신이 곁에 없을 때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누군가 당신을 더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모든 순간을 생생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당신의 부재를 깊이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챙김이란 함께 있을 때마다 온전히 참여하고 의도적으로 경청하고 사려 깊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평범한 상호작용을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바꿔줍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의 모든 행동을 마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상호작용에 적용한다는 것은 모든 대화와 공유하는 모든 순간을 가장 중요한 순간처럼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있을 때마다 강렬한 존재감을 불어넣어 웃음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눈빛 하나하나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참여는 떨어져 있을 때에도 상대방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상호작용에서 마음챙김을 실천하면 당신의 존재가 더욱 풍요롭고 부재가 눈에 띄게 공허하게 느껴지는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당신이 곁에 없을 때 상대방은 당신이 그들의 삶에 가져다주는 관심과 배려의 질을 그리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만이 느낄 수 있었던 방식으로 진정으로 당신을 보고 귀 기울여주는 것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공유하는 모든 순간에 깊이 파고들어 마음챙김을 그리워하는 비결로 삼으세요. 온전히 현재에 집중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영혼의 흔적을 남기고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을 간직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상호작용을 2배로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는 항상 상대방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상대방이 다음 상호작용을 간절히 기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화를 언제 기분 좋게 끝낼지 알고 지루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세요. 상호작용을 절정에 달했을 때 끝냄으로써 상대방이 다시 경험하고 싶어하는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계속 이어가고 싶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흥미로운 순간에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며 대화를 마무리하면 상대방에게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마치 클리프행어로 끝나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처럼 상대방은 다음 에피소드를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할 일이나 할 말이 없을 때까지 데이트를 미루는 대신 아직 즐거운 순간 작별 인사를 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고 헤어진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드는 기술을 익히면 결코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기대하는 즐거움이 되고 상대방의 욕망을 고조시키며 당신이 주변에 없을 때는 언제나 당신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게 만드는 미묘한 기술에 대한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앞으로의 영상에서 어떤 여성이든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전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하지만 이 전략들은 당신의 삶을 향상시키고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마음의 창문. 과학이 진실이라면 부재는 사랑을 키우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종종 남성들에게는 항상 곁에 있어 달라고, 여성들에게는 파트너를 항상 경계하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심어줍니다. 자, 이제 사실을 바로잡아 봅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관계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구축하려면 공간을 만들고 기준을 유지하며 소중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당신을 그리워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보여주는 모든 것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못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물러서야 하는지 아는 것을 통해 여성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9가지 심리적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미묘한 균형이며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이 차갑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올바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더라도 머지않아 그녀는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레이더에 항상 잡히지 않도록 하세요. 항상 문자나 전화를 하면 개인적인 목표나 목적의식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간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당신을 그리워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매일 같은 식사를 하면 단조로워지듯이 끊임없이 연락이 닿는 것도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의 항상 닿을 수 없는 것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본래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 끌립니다. 항상 연락이 닿지 않으면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문자나 전화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은 상대방의 절박함을 자극하여 매력적이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닿기 어려운 것에 흥미를 느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당신의 부재는 상대방에게 당신과 함께했던 웃음, 대화,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되돌아볼 시간을 줄입니다. 끊임없는 연락은 게임처럼 하지 말고 상대방 너머에 당신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삼으세요. 그들이 당신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숨 쉴 공간을 주면 그 공허함은 곧 당신 생각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끔 당신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은근슬쩍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관심 유도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자가 무관심해 보이더라도 당신을 깊이 그리워하게 하려면 냉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피쿠스의 지혜로운 말처럼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여자는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리면 간접적으로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미묘한 함정을 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이 전략은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고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매혹적인 사진을 올리거나 수수께끼 같은 상태 업데이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당신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작성되며 비록 그것이 환상일지라도 그녀가 당신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자제력이 시험되는 곳입니다. 그녀의 게시물에 관여하지 마세요. 좋아요나 댓글을 달지 마세요. 그녀가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무시함으로써 당신은 통제력을 유지하고 진정한 금욕주의자의 강인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최고의 복수는 상처를 입힌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그녀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의 행동에 의문을 품게 하며 결국 당신을 더욱 그리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자신의 온라인 활동을 봤는지 불안하게 확인했지만 당신이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침묵은 강력한 심리적 효과를 만들어 당신의 관심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조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금욕적인 접근 방식의 핵심 요소인 자기 수양과 통제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장과 관심사에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외부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금욕적인 태도는 강인함과 독립성을 반영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매력적인 자질입니다. 이 전략이 당신의 삶에서 더 광범위한 금욕주의 철학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 수양과 통제는 관계뿐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냉정한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계속 주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금욕적인 원칙에 따라 산다는 것은 강인함과 지혜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낭만적인 삶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당신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자주 인정을 구하는지 그리고 자립심과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목표는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자제력과 감성 지능을 키우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현명하고 금욕적인 접근 방식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자신감과 평온함의 아우라를 키워 다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낭만적인 삶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켜 당신을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셋째, 온전한 자신을 보여주세요. 연애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당신을 그리워하게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없더라도 당신이 온전하고 충만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풍요롭고 흥미진진해야 합니다. 당신의 열정, 취미, 목표를 드러냄으로써 당신은 더욱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해집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세상에서 만족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면 그들은 그 일부가 되는 것을 그리워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삶과 그들과의 교류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집중하세요. 관심사를 추구하고 친구,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직업이나 교육에 투자하세요. 당신의 행복이나 만족을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면 그들도 그 일부가 되는 것을 그리워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존재를 더욱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약간의 신비감을 유지하세요. 그녀의 미끼를 성공적으로 뿌리치고 다가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면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잘 해냈다면 그녀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되 너무 흥분하기 전에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흥미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지만 절제가 중요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의 메시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설령 당신이 이미 메시지를 기다렸다 하더라도요. 누구도 자신이 누군가의 유일한 행복의 원천인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신 차분하고 차분한 에너지를 발산하세요. 답변은 간결하고 무심하게 하세요. 간단히 안녕, 잘 지내?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비로운 느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도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호기심의 균형이 그녀를 더욱 그리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5번째, 그녀에게 당신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흥미롭거나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면 다시 연락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절박하거나 흥미롭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면 그녀는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전략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요즘 세상에서 그녀가 당신의 활동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곳은 아마도 소셜미디어일 것입니다. 새로운 게시물이 없으면 그녀는 당신이 별로 바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이 없으면 사람들은 종종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려면 온라인에서 활동적이고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업적, 즐거운 외출, 그리고 삶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 게시하세요. 부정적이거나 지나치게 평범한 내용은 공유하지 마세요.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을 즐기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큰 성과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삶의 즐거운 순간들을 보여주는 것은 그녀에게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여성들은 남성의 삶에서 흥미로운 부분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며 당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그녀는 다시 그 일부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6번째, 즉흥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받아들이세요. 예측 가능성은 때때로 지루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가끔씩 그녀를 놀라게 해주세요. 즉흥적인 모험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고 미지의 영역을 탐험해보세요. 그녀를 무시할 때는 그녀에게서 주의를 돌리고 놀라움에 집중하여 상호작용에 흥미진진한 반전을 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흥적인 태도는 그녀가 당신이 다음에 어떤 스릴 넘치는 놀라움을 선사할지 궁금해하게 만들어 흥분과 호기심을 유지하게 합니다. 7번째, 공유할 무언가를 찾으세요. 관심 있는 사람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다면 의미 있는 것을 공유하세요. 비밀이든 공유한 경험이든 공통의 적이든 심지어 독특한 농담이든 이러한 공유 행위는 상대방과 친밀한 유대감을 즉시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의 미처 보지 못했던 면을 드러내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두 사람의 세상을 밝게 하는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둘 다 불편하게 느끼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조차도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당신은 오래도록 기억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보고 기억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번째, 주도권을 유지하세요. 상대방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지만 그건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은 탐정이 아닙니다. 상호작용의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모든 작은 행동을 파악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녀의 의도를 이해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대화를 멈추더라도 침착함을 잃지 마세요. 당신은 셜록 홈즈가 아니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에 반응만 하지 마세요. 주도권을 잡으세요. 그녀가 다가올 때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그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모든 기분에 맞춰주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항상 그녀의 부름에 응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녀가 당신에 대한 존중심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경계를 유지하고 당신의 존재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하세요. 9번째, 의식적인 상호작용. 당신이 곁에 없을 때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누군가 당신을 더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모든 순간을 생생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당신의 부재를 깊이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함께 있을 때마다 온전히 참여하고 의도적으로 경청하고 사려 깊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평범한 상호작용을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바꿔줍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의 모든 행동을 마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상호작용에 적용한다는 것은 모든 대화와 공유하는 모든 순간을 가장 중요한 순간처럼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있을 때마다 강렬한 존재감을 불어넣어 웃음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눈빛 하나하나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참여는 떨어져 있을 때에도 상대방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상호작용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당신의 존재가 더욱 풍요롭고 부재가 눈에 띄게 공허하게 느껴지는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당신이 곁에 없을 때 상대방은 당신이 그들의 삶에 가져다주는 관심과 배려의 질을 그리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만이 느낄 수 있었던 방식으로 진정으로 당신을 보고 귀 기울여주는 것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공유하는 모든 순간에 깊이 파고들어 마음 챙김을 그리워하는 비결로 삼으세요. 온전히 현재에 집중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영혼의 흔적을 남기고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을 간직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상호작용을 2배로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는 항상 상대방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상대방이 다음 상호작용을 간절히 기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화를 언제 기분 좋게 끝낼지 알고 지루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세요. 상호작용을 절정에 달했을 때 끝냄으로써 상대방이 다시 경험하고 싶어하는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계속 이어가고 싶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흥미로운 순간에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며 대화를 마무리하면 상대방에게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마치 클리프행어로 끝나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처럼 상대방은 다음 에피소드를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할 일이나 할 말이 없을 때까지 데이트를 미루는 대신 아직 즐거운 순간 작별 인사를 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고 헤어진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드는 기술을 익히면 결코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기대하는 즐거움이 되고 상대방의 욕망을 고조시키며 당신이 주변에 없을 때는 언제나 당신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게 만드는 미묘한 기술에 대한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앞으로의 영상에서 어떤 여성이든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전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하지만 이 전략들은 당신의 삶을 향상시키고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마음의 창문. 과학이 진실이라면 부재는 사랑을 키우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종종 남성들에게는 항상 곁에 있어 달라고, 여성들에게는 파트너를 항상 경계하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심어줍니다. 자, 이제 사실을 바로잡아 봅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관계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구축하려면 공간을 만들고 기준을 유지하며 소중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당신을 그리워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보여주는 모든 것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못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물러서야 하는지 아는 것을 통해 여성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9가지 심리적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미묘한 균형이며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이 차갑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올바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더라도 머지않아 그녀는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레이더에 항상 잡히지 않도록 하세요. 항상 문자나 전화를 하면 개인적인 목표나 목적의식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간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당신을 그리워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매일 같은 식사를 하면 단조로워지듯이 끊임없이 연락이 닿는 것도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의 항상 닿을 수 없는 것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본래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 끌립니다. 항상 연락이 닿지 않으면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문자나 전화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은 상대방의 절박함을 자극하여 매력적이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닿기 어려운 것에 흥미를 느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당신의 부재는 상대방에게 당신과 함께했던 웃음, 대화,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되돌아볼 시간을 줄입니다. 끊임없는 연락은 게임처럼 하지 말고 상대방 너머에 당신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삼으세요. 그들이 당신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숨 쉴 공간을 주면 그 공허함은 곧 당신 생각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끔 당신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은근슬쩍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관심 유도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자가 무관심해 보이더라도 당신을 깊이 그리워하게 하려면 냉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피쿠스의 지혜로운 말처럼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여자는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리면 간접적으로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미묘한 함정을 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이 전략은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고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매혹적인 사진을 올리거나 수수께끼 같은 상태 업데이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당신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작성되며 비록 그것이 환상일지라도 그녀가 당신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자제력이 시험되는 곳입니다. 그녀의 게시물에 관여하지 마세요. 좋아요나 댓글을 달지 마세요. 그녀가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무시함으로써 당신은 통제력을 유지하고 진정한 금욕주의자의 강인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최고의 복수는 상처를 입힌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그녀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의 행동에 의문을 품게 하며 결국 당신을 더욱 그리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자신의 온라인 활동을 봤는지 불안하게 확인했지만 당신이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침묵은 강력한 심리적 효과를 만들어 당신의 관심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조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금욕적인 접근 방식의 핵심 요소인 자기 수양과 통제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장과 관심사에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외부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금욕적인 태도는 강인함과 독립성을 반영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매력적인 자질입니다. 이 전략이 당신의 삶에서 더 광범위한 금욕주의 철학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 수양과 통제는 관계뿐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냉정한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계속 주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금욕적인 원칙에 따라 산다는 것은 강인함과 지혜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낭만적인 삶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당신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자주 인정을 구하는지, 그리고 자립심과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목표는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자제력과 감성 지능을 키우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현명하고 금욕적인 접근 방식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자신감과 평온함의 아우라를 키워 다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낭만적인 삶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켜 당신을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셋째, 온전한 자신을 보여주세요. 연애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당신을 그리워하게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없더라도 당신이 온전하고 충만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풍요롭고 흥미진진해야 합니다. 당신의 열정, 취미, 목표를 드러냄으로써 당신은 더욱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해집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세상에서 만족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면 그들은 그 일부가 되는 것을 그리워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삶과 그들과의 교류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집중하세요. 관심사를 추구하고 친구,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직업이나 교육에 투자하세요. 당신의 행복이나 만족을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면 그들도 그 일부가 되는 것을 그리워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존재를 더욱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약간의 신비감을 유지하세요. 그녀의 미끼를 성공적으로 뿌리치고 다가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면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잘 해냈다면 그녀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되 너무 흥분하기 전에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흥미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지만 절제가 중요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의 메시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설령 당신이 이미 메시지를 기다렸다 하더라도요. 누구도 자신이 누군가의 유일한 행복의 원천인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신 차분하고 차분한 에너지를 발산하세요. 답변은 간결하고 무심하게 하세요. 간단히 안녕, 잘 지내?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비로운 느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도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호기심의 균형이 그녀를 더욱 그리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녀에게 당신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흥미롭거나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면 다시 연락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절박하거나 흥미롭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면 그녀는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전략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요즘 세상에서 그녀가 당신의 활동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곳은 아마도 소셜미디어일 것입니다. 새로운 게시물이 없으면 그녀는 당신이 별로 바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이 없으면 사람들은 종종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려면 온라인에서 활동적이고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업적, 즐거운 외출, 그리고 삶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 게시하세요. 부정적이거나 지나치게 평범한 내용은 공유하지 마세요.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을 즐기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큰 성과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삶의 즐거운 순간들을 보여주는 것은 그녀에게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여성들은 남성의 삶에서 흥미로운 부분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며 당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그녀는 다시 그 일부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즉흥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받아들이세요. 예측 가능성은 때때로 지루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가끔씩 그녀를 놀라게 해주세요. 즉흥적인 모험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고 미지의 영역을 탐험해보세요. 그녀를 무시할 때는 그녀에게서 주의를 돌리고 놀라움에 집중하여 상호작용에 흥미진진한 반전을 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흥적인 태도는 그녀가 당신이 다음에 어떤 스릴 넘치는 놀라움을 선사할지 궁금해하게 만들어 흥분과 호기심을 유지하게 합니다. 7번째, 공유할 무언가를 찾으세요. 관심 있는 사람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다면 의미 있는 것을 공유하세요. 비밀이든 공유한 경험이든 공통의 적이든 심지어 독특한 농담이든 이러한 공유 행위는 상대방과 친밀한 유대감을 즉시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의 미처 보지 못했던 면을 드러내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두 사람의 세상을 밝게 하는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둘 다 불편하게 느끼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조차도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당신은 오래도록 기억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보고 기억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번째, 주도권을 유지하세요. 상대방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지만 그건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은 탐정이 아닙니다. 상호작용의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모든 작은 행동을 파악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녀의 의도를 이해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대화를 멈추더라도 침착함을 잃지 마세요. 당신은 셜록 홈즈가 아니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에 반응만 하지 마세요. 주도권을 잡으세요. 그녀가 다가올 때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그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모든 기분에 맞춰주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항상 그녀의 부름에 응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녀가 당신에 대한 존중심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경계를 유지하고 당신의 존재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하세요. 9번째, 의식적인 상호작용. 당신이 곁에 없을 때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누군가 당신을 더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모든 순간을 생생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당신의 부재를 깊이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챙김이란 함께 있을 때마다 온전히 참여하고 의도적으로 경청하고 사려 깊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평범한 상호작용을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바꿔줍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의 모든 행동을 마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상호작용에 적용한다는 것은 모든 대화와 공유하는 모든 순간을 가장 중요한 순간처럼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있을 때마다 강렬한 존재감을 불어넣어 웃음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눈빛 하나하나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참여는 떨어져 있을 때에도 상대방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상호작용에서 마음챙김을 실천하면 당신의 존재가 더욱 풍요롭고 부재가 눈에 띄게 공허하게 느껴지는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당신이 곁에 없을 때 상대방은 당신이 그들의 삶에 가져다주는 관심과 배려의 질을 그리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만이 느낄 수 있었던 방식으로 진정으로 당신을 보고 귀 기울여주는 것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공유하는 모든 순간에 깊이 파고들어 마음챙김을 그리워하는 비결로 삼으세요. 온전히 현재에 집중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영혼의 흔적을 남기고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을 간직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상호작용을 2배로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는 항상 상대방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상대방이 다음 상호작용을 간절히 기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화를 언제 기분 좋게 끝낼지 알고 지루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세요. 상호작용을 절정에 달했을 때 끝냄으로써 상대방이 다시 경험하고 싶어하는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계속 이어가고 싶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흥미로운 순간에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며 대화를 마무리하면 상대방에게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마치 클리프행어로 끝나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처럼 상대방은 다음 에피소드를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할 일이나 할 말이 없을 때까지 데이트를 미루는 대신 아직 즐거운 순간 작별 인사를 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고 헤어진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드는 기술을 익히면 결코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기대하는 즐거움이 되고 상대방의 욕망을 고조시키며 당신이 주변에 없을 때는 언제나 당신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게 만드는 미묘한 기술에 대한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앞으로의 영상에서 어떤 여성이든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전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하지만 이 전략들은 당신의 삶을 향상시키고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마음의 창문